당신이 알고 있던 동안은 왜 그렇게 흘러가야만 했는가?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한, 아니 사실 어릴 때부터 쭉 의심을 가졌었던 그런 의심에 당신의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로.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시간은 말이죠, 우리의 상상력과 의심을 한껏 키운 뒤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동화를 읽으면서 하나씩의 의문은 다 가져보았잖아요? 왜?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은 나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지? 라는 의문 말입니다. 작은 의심에서부터 상상력을 조금 보태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우리의 생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신데렐라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러하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신데렐라는 계모와 그녀의 두 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의 계모는 악독한 시어머니,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게 되는데요. 분명 새어머니인데 왜 시어머니보다 무서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신데렐라. 그렇다고 새언니들이 챙겨주기를 했으면 우리가 아는 동화와는 다른 결말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나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못된 새어머니와 언니들 사이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착한 신데렐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바로 왕자님의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이곳에서 왕자가 결혼한 아가씨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옵니다. 자신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만 그것을 허락해줄 리 없는 것을 아는 신데렐라는 포기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신데렐라야. 신데렐라는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앞에 요정의 모습을 한 할머니가 나타나죠. 그리고 무도회에 가고 싶어하는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마차 아드레스, 유리구두를 줄 테니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단다. 요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는 신데렐라에게 곧 요정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녀는 하얀색 드레스와 호박 마차, 그리고 유리구두를 신고 있었죠.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신데렐라는 서둘러 왕자님의 무도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무도회에서 당연하게 왕자님과 춤을 춘 신데렐라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12시 종소리에 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빠져나오면서 계단에 유리구두를 흘리게 되는데요. 자신과 춤을 추던 상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왕자는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만약에입니다. 만약 불쌍한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와 새언니들과 함께 사는 신데렐라는 자신을 구박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그들의 구박은 더 심해져만 갔고, 신데렐라에게는 당장 이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기에 조용히 숨죽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멍청한 그들의 눈을 속여 조금씩 자신의 힘을 키워가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어느새 왕자님의 무도회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 이건 기회야. 이번이 아니면 난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신데렐라는 가족들 모르게 모아둔 돈으로 드레스와 구두를 마련한 뒤 그들 앞에서는 자신도 무도회에 가고 싶다며 가지 못해 아쉬운 연기를 계속하게 되죠. 그렇게 새엄마와 언니들을 파티에 보낸 뒤 신데렐라는 평소 상인들에게 들었던 정보를 이용해 완벽한 왕자의 취향으로 자신을 단정한 뒤 무도회장으로 가는 마차를 빌려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도회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을 만날까 걱정하는 한편 왕자님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노력은 하늘이 알아준다고 하던가요? 그녀의 가족들과는 반대편에 있는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 그녀 쪽으로 걸어오며 그녀에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척하며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성공적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곳에서 바로 왕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녀의 가족들의 눈에 띈다면 자신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녀는 12시에 종이 칠 때 급한 듯 무도회장을 나가며 왕자가 볼 수 있도록 계단에 자신의 유리구두를 벗어놓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계획은 도박이었죠. 왕자가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왕자는 신데렐라를 실망시키지 않았네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은 신데렐라는 일부러 밖으로의 외출을 자제한 채 집 안에서만 지냅니다. 그렇게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왕자는 어느새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집에 젊은 아가씨가 있냐는 말에 신데렐라를 제외한 두 언니들만이 나오고, 은연중에 자신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데렐라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녀의 언니들의 발에 구두가 맞지 않자 떠나려는 왕자의 앞에 그녀가 보이고, 그런 그녀를 알아본 왕자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데리고 왕궁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하며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새엄마와 언니들을 벌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은 신데렐라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과연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구박받던 현실에서 벗어나 왕비가 된 신데렐라는 과연 왕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신데렐라였습니다. 오늘의 만약에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동화 결말은 다르지 않지만 중간에서 단지 착한 신데렐라와 그녀를 도와주는 요정이 없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주인공의 모습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는 역경에 처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주인공에게 부유하고 능력 있고 남주인공이 그런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암울한 현실에서 그녀를 꺼내주는 전개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꾸민 이야기일 수도 있죠. 아니, 사실 멋있고 능력 있는 왕자님이 나를 구하러 와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주체적인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나를 구해주러 온 사람 덕분에 내가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라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다시 이 처지에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동화에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마무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으니 말이죠. 역시 동화는 우리에게 많은 꿈을 꾸게 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실에 대해 더욱 처절하게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만약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손상호, 진행의 황정연이었습니다.